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은 수학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일지 한번 보죠. 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진짜 세상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그래서 수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진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현상 아니면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의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들을 수학으로 형식화 시켜주는 거예요. 형식화 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수학의 언어로 표현한다 이런 뜻이죠. 수학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학에 쓰이고 있는 어떤 숫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문자 아니면 뭐 어떤 기호들 이런 것들로 이제 이 현상들을 표현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수학적인 세계, 수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풀어서 어떤 솔루션을 구했을 때 이 솔루션을 다시 진짜 세상에 적용하는, 다시 말해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진짜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 현상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진짜 세상의 어떤 문제들, 현상들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고 그 수학적 결론을 어떤 내리고 현실 상에 적용하는 이 과정이 좀 반복이 되는데 진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바로 문제의 핵심을 이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이다. 그럼 뭐겠어요? 문제에서 어떤 주어지는 어떤 조건들 아니면 어떤 데이터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뜻이고요.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되면 그런 것들 이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수학적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수학의 언어로 표현한 건데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이런 관계들이 방정식이었다면 바로 방정식의 어떤 형태 1차 방식, 2차 방식 뭐 이런 것으로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 원래부터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함수로 표현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수학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 거를 거기에 맞는 어떤 방식으로 바로 풀이를 해서 어떤 수학적 결론이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풀어주고 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분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다 그러면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 근해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수분해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겠죠. 함수의 어떤 식 또는 함수의 어떤 그래프 이런 걸 통해서 풀이할 수도 있을 거고요. 통계적인 방식들을 많이 쓰기도 하네요. 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론 내리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 현상에 잘 적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결론을 해석하고 또 추론하고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현실 상황에 적용해 보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잘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어떤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반성의 방법들을 통해서 혹시 이 수학적 모델이 정확한가 아니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그래서 더 정확한 어떤 모델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 진짜 세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수학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어느 회사에서 차를 빌릴까? 자,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런 어떤 실제 상황 아니면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데 자, 보면 뭐 어떤 가족이 제주도로 피서를 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렌트카를 빌린다고 했어요. 근데 렌트카 회사가 좀 여러 가지 회사가 있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어떤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빌리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까? 뭐 가장 돈이 적게 드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상황 지금 대충 살펴봤는데 이 상황을 바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
수학적 모델링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들을 다 찾아봐야 될 텐데요. 이런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렌트카, 세 개의 렌트카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요금에 대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 요금과 거리에 따른 부가 금액이 또 달라져요. 살펴볼 필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우리 가족이 여행에 해당하는 조건, 이 여행의 조건도 다르다는 거죠.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네. 그런데 첫날은 4시에 제주도 도착했답니다. 둘째 날은 종일 관광했네요. 셋째 날은 오후 3시 비행기로 돌아간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결정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렌트카에서 차를 빌리는 것이 가장 정제적일까? 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나갈 텐데요. 자,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계력적으로 문제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바로 이 문제 이해 과정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예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금 계산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차 이동 거리를 125km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는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당연히 이 계산은 요금의 조건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구체는 해봅니다. 기본 요금과 거리에 따른 요금. 자, 해보고 나면 비교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요금 계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뭘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2박 3일간의 이동 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 거리가 이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될까 추측을 해볼 필요 있겠죠. 근데 합리적인 추측을 해야 됩니다. 자, 합리적인 추측은 뭘까요?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역시 이용해 봐야 될 텐데 우리는 2박 3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조건이 첫째 날은 4시부터 관광을 하게 된다. 둘째 날은 종일 관광. 셋째 날은 3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2시까지는 공항에 가야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440km 정도 예상할 수 있고 그렇지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구체적인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수학적 모델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조건이라는 얘기는 바로 요금 조건이 해당될 거고요. 각 세 개 회사의 기본 요금과 거리에 따른 요금, 다시 말해서 요금 체계로부터 계산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거리를 정해놓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결론은 해석을 하면 되겠죠. 돌하르방 렌트카에서 차를 빌리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는 이 현실 세계, 진짜 세상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자, 이 문제를 좀 더 확장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는 방법이 없을까 봤더니,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어떻게 되는 걸까를 한눈에 파악해서 보면 더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지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각 세 회사에 대한 요금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위에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식을 만든다면 이런 함수의 어떤 그래프라는 새로운 어떤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요금 체계,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보면 어떤 회사가 유리한지, 뒷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탈면 어떤 회사가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인 요금을 계산하려면 구체적인 식이 필요할 텐데요. 식이 하나의 식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뭐 200km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상일 때, 초과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러 개의 식으로 만들어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산을 해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정이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진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